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인사하시죠. 예. 오늘 전광훈 목사님께서 세브란스에 건강 검진 받으러 가셨죠? 예. 예. 그러시느라고 이제 참석을 못 하셨고, 또 황중선 장로님은 이제 경호실장이니까 목사님을 이제 근접 경호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 혹시나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가 있는데 전 목사님이 잘해 주시면 빵도 안고 없어도 요새 배고프면 맛있잖아요, 목사님. 그래요? 예. 우리 또 누구야 홍동명 목사님은 또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사모님한테 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일 목사님께서는 대구 부산에 부정선거 지금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지금 모여서 거기서도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는데 이따 말미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하고 같이 통화를 해가지고 부산 상황을 조금 좀 알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생중계를 같이 하는 거죠? 네, 한번 생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좀 건강 검진을 좀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검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 요즘에 제일 지금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지난 금요일 날 이화영이 재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저도 이제 너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화영 재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내용으로 조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화영 재판의 그 결과, 그 판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씨의 문제가 첫째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이제 경기도가 추진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유엔 제재가 있으니까요.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개인인 김성태를 회유해 가지고 대신 니네가 500만 불을 북한에 좀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그것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되지만 일단은 경기도는 100% 못하니까 이제 그 김성태를 끌어들여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대신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500만 불을 이제 대납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가 개인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전에도 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간 거 말고요. 말고 그 변호사 시절에 개인적으로 간 것은 이제 보통 게 있는데 지사 시절에 이재명이가 북한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2018년에 문재인이가 이제 9.19 군사 합의하러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이를 특별 수행으로서 빼버렸어요. 문재인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가 소원했죠. 왜냐면 이제 문재인은 마음속으로 이낙연 씨를 더 마음에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북 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현 정부가 나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좀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우파 쪽에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좋아하면서 또 평화를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 좌파들의 속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단독으로
북한과 교류를 시작하려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스마트팜 사업을 이제 하자 그랬는데 경기도 의회가 반대를 했고 대북 제재 기간 중이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를 이제 회유해가지고 이제 500만 불을 내게 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북한에 가려고 직접 방북 비용에 북한이 돈을 요구하니까 300만 불을 네가 대신 내달라라고 해서 총 800만 불을 김성태에게 대납을 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그게 결국은 800만 불이면 지금 따져보면 한 100억 됩니다, 100억. 100억입니다. 그러면 김성태 쌍방울 그 회장이 주목 출신인데 그 사람이 근데 자기 그 그룹에 명운이 걸린 사업인데 경기도나 이재명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100억이란 돈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화영이가 먼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이제 김성태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래 해서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내게 됐고 사유는 이런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핵심은 이화영이는 자기는 뭐 모른다 이렇게 하다가 죄목이 뭐였냐면 첫째 김성태한테 뇌물을 받은 게 있어요. 뇌물을. 그러니까 사회 이사를 하면서 그 쌍방울에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보통 사회 이사는 법인카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법인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뇌물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화영의 제목이 되는 바람에 9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지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벌금이 한 2억인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실형 9년 6개월에 벌금 2억에 추징금까지도 얼마 한 2억인가 3억이 나온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는 혼자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대북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보더라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궤변과 거짓 일색이기 때문에 판사가 너 참 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우리 목사님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리면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시에서 이 부지사가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단 말이죠. 행정부지사는 행정공무원이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는 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그 정무부지사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규모가 틀리게 다른데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경기도도 4명인가 3명이고 강원도는 2인가 하나입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정무부지사를 두는데 유독 17개의 광역시 중에서 평화 목적으로 둔 부지사는 경기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화영이를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뭔가 하면 북한과 대북관계 거래를 하라라고 해서 특별히 임명된 사람이 이화영인데 그 이화영이가 평화부지사 일을 수행하면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부지사를 유독 경기도가 임명했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라고 할 목적으로 임명됐는데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화영이가 중간에 자기가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 부인이 뭐 난리를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이 얘기했죠. 막 재판정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변호사를 막 퇴정시키고 변호사를 막 바꾸고 그게 했었는데 결국 판사는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아니 지금 이화영이가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한의 인사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그 술 저녁 자리가 TV에 여러 번 이제 방영이 됐죠. 그러면 이화영이가 근데 북한에 중국에 가서 뭐 3박 4일 정도 또는 뭐 4박 5일이라든지 북한의 인사들과 만나서
오려면 출장을 승인을 받아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지사 출장 승인은 당연히 도지사가 할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출장 승인을 하면서 이번에 중국에 왜 가느냐? 그거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북한의 인사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이제 이 법원에서 괘씸 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화영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네. 그다음에 뇌물죄, 네. 정치자금법 위반 3개를 해가지고 네. 9년 6개월의 실형을 이제 선고를 했죠.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면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고 싶은데 네. 좀 이렇게 도와달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그쪽에다 넘겼다. 예, 예.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300만 불이요. 김성태도 쌍방울 회장인데 네, 예. 그 김성태 회장도 자기가 그것을 이재명이를 대신해서 대납을 해줬다. 네. 이렇게 증언했죠. 했습니다. 그 증언을 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오래전부터요. 네. 그 목사님들도 네. 이북에 많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가면 예. 공공연하게 저도 이제 거기 한번 초청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봉숙교회 예. 없어졌던 봉숙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사람, 사회하는 사람, 네. 기도하는 사람, 아, 그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하는 대로는 보통 몇 천만 원씩 돈을 주고 가서 네.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 북한 사람들은요. 100% 네. 돈을 안 내면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돈을 안 내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북한에 가서 행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황상으로 보면 목사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이북에다가 갔다가 돈을 주고 그렇습니다. 방북을 해가지고 예.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 예. 초청해달라고 하고 예. 이것이 아주 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예. 반드시 남한의 대통령들이 북한에 정상회담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은 그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얼마만큼의 돈이 갔는지를 우리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만 해도 있었는데 예. 문재인 때도 전혀 없으면 그 방북이 허용 안 될 터인데 그게 이제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 요즘 그 당시에 그 북한에 가신 건 아니죠, 목사님께서? 저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여권을 내라 어쩌라 했는데 천안함 사건이 딱 터졌어요. 천안함 사건이 터져가지고 가는 것이 그냥 무산이 됐죠. 아하. 무산이 됐는데 무산이 되고 나서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 가기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그렇습니다. 빼주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가셨으면요, 예. 방송 못 나오십니다. 예. 못 나오십니다. 예. 북한이 여러 가지 약점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스스로 못 나오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안 가신 게. 그러면 이제 유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화영 씨가 이제 유죄가 떨어졌는데 이화영 씨가 유죄가 떨어질 때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 재판 내리기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이가 유죄가 되면 이재명도 유죄가 된다. 네. 왜 그럽니까? 그거는 이재명이 변호사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스스로. 이재명 변호사가 예. 이화영이가 유죄가 되면 또 이재명이도 유죄가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화영이가 유죄가 되면 이재명이가 왜 유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평화부지사가 예. 지사 몰래 예. 대북 사업을 했다라고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자기 스스로. 이재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네. 주장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바로 평화부지사인데 예. 북한과 근데 스마트팜 사업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그 대북 방문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김성태도 이번에 위반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화영이가 가장 핵심 인물인데 이화영이가 유죄가 됐으니까 네. 결국은 이재명이가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이게 승인을 했구나. 승인을 했다는 말은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이재명의 죄책은 제3자 뇌물죄가 첫째 성립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자신의 방북이라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김성태가 대신 북한에 돈을 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가 100% 성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재명도.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 협력할 수가 있어요, 현재.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재명이가 외국환을 북한에 보낸 것은 아니지만은 야, 그럼 니네가 이래서 외국환을 보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환, 그러니까 김성태나 그 주변 사람들이 범한 외국환 거래 위반에 대한 적어도 공범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세상에서도 검찰은 바로 이재명을 기소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민주당 쪽에서 이걸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실을 이재명이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은요. 네, 네. 예. 판단을 유보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그 판단을 유보를 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무슨 출장을 간다든지 돈을 단다든지 그럴 때에는 도장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에 반드시. 그럼요. 사인이 있든지 도장이 사인이 있든지. 있든지 도장이 있든지. 예. 근데 그런 해괴한 논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통 면허증을 받을 때 예. 경찰청 청장 그 직인이 찍혀 있는데 네. 그걸 경찰청 청장이 찍었겠냐? 어떻게 이재명이가 그걸 다 찍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해괴한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궤변 중에 궤변인데 우리가 근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 저는 국립대학이니까 이제 공무원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교수들이 출장을 가잖아요. 직원들도 출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비를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거기는 학장이 로스쿨 원장이 사인을 하게 됐으면 사인을요. 사인 안 하고 그러면 그럼 이 학장이 사인을 별도로 해놓고 있다가 그걸 갖다 옮기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만일에 그게 있다면 네. 그 사람이 가짜로 했거나 네. 이화영이가 네, 가짜로 예. 자기가 했거나 네. 아니면은 이재명이가 네가 알아서 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네.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화영이가 가짜로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가짜로. 네, 네가 해 하더라도 그는 이재명이가 명령을 했기 명령한 때문에.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죠. 대학에서도 보면 총장 사인이 필요 없거든요. 네. 이런 소속 단과대학의 직원이나 교수가 뭐 출장 여비 그럴 때는 학장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럼 반드시 학장이 자기가 사인을 하지 대신해 이런 경우도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 하나겠죠. 이화영이가 이제 이재명 몰래 대신 거짓 결제를 했다, 허위했다 그런 경우나 하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목사님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여러 건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 경우에 이화영이가 대신 결제했다. 그건 우리가 거짓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상식에 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만 제가 네. 이거 물어보겠는데 이재명이를 이번 주간에 이 법이 나오니까 바로 기소할 수가 있다 지금 검사가 네.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금방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네. 이 사건은 수사가 다 됐어요, 목사님. 이미 다 됐고 뭔가 하면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건의 실체는 다 수사가 됐죠. 예. 그다음에 무슨 저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사건도 함께 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도 그 당시 보면 검사의 수사 기록을 보면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17번 보고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 이미 수사가 다 된 거예요. 저기 나와 있네.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는 지금 나 몰래 추진했다 그러잖아요. 그거죠. 그러면 저거 감독을 안 한 책임도 있잖아요. 부지사가 저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 안 한 책임은 변론이고 네. 저거는 명백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체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기소가 바로 가능하다. 바로 가능합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그날 판결 난 날 제가 네. 신문을 보니까 네. 그 이재명이는 그 중앙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대장동 사건으로 또 재판받고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그 수원에서 예. 그 이화영이는 재판받고 예. 근데 잠깐 쉬는 시간에 재판 판결이 난 걸 보고 눈을 지그시 갖고 있었다. 예, 예. 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 야, 내가 참 이제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끝까지 버티자. 예? 또 하나는 야, 정말 이게 잘 될 거냐. 이제 27년 대선을 이제 3년 남아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이 잘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혹시 이런 생각을 잠깐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교회도 다닌 적이 있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금 파라솔을 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서 파라솔을 피고, 지금 이제 그 부정선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각 대곡본 자유마을에서 지금, 사인을 받고 있는데,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다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죠? 오늘 그걸 진행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잘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세요. 그 파라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국에서 지금 저렇게 부정선거 규명,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규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바퀴씩 동네를 깃발을 들고 돌고 파라솔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로 사랑제일교회로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에다 다 깔고 이것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실행위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잘 진행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병원에 가시면서도 아마 여기에 온통 관심이 계실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방송도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우리 6.6 예. 혁명을 우리가 목사님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4.19 혁명도 4월 19일 날 바로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이 있었습니다. 예. 분산돼서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 모여서 폭발한 게 4.19 혁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6.6 혁명을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가 부산에서 장학일 목사님께서 부산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사례도 우리가 수집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계몽을 하고 계속 함께 일어나자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저 빨간 저 텐트를 치시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규명하고 규탄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 전국적으로 계속 해주신다면 이 작은 물결이 우리가 모아지게 되면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19 혁명도 마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오늘 부산에서도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장학일 목사님이 내려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중적으로 이 부정선거 이 일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그 전에요. 예.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왜 병원에 가셨냐고 이게 물어보는데 건강 검진 때문에 가셨는데요. 우리 이 애청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올리면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그 일에 또는 우리 1000만 서명에 적극 관여해 주신다면 우리 전 목사님은 지금 뭐 검진 받으러 가셨지만 검진 받으실 필요 없이 그냥 건강하게 일을 하실 거예요.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치료제 약은요 1000만 서명입니다. 예. 아마 1000만 서명이 도달하면 전 목사님은 있는 병도 싹 달아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고 그러시죠. 예. 우리 광화문 주제고 예.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각 그 지역에서도 같이 이걸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건데 아마 오늘 그 안양 거기에서 지청에서 이걸 수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오늘 거기에 누가 출동했습니까? 그 기자회견장에 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주아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죠. 그 앞에 가서. 예, 왜냐면 이제 이게 기자회견은 5개 집회 신고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방송팀도 아마 그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안양 지청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학성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렇게 이화영이가 이렇게 되니까 헌법 84조에 대해서 네. 지금 한동훈이가 네. 이걸 이제 들고 나왔는데 네.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네,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예. 예.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예, 이게 지금 헌법 84조거든요. 네네. 예. 이게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예. 목사님,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의 특권에서는 우리가 하도 이재명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죠. 예.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요건 다시 조문을 이제 제가 올려보세요 한번 위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요건 대통령의 특권인데요. 예. 이런 겁니다, 목사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예컨대 무슨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그럴 때 이 형사 소출을 예컨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을 오라 그런다든지 그다음에 가라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누굴 때렸어요. 네. 장관을 때리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을 형사소추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으니까 예.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우선 그렇죠. 조문 잘 보시면요. 예. 여러분 저기서 이제 한 세 가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느 국무위원을 때렸단 말이죠.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요건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불러서 기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은 재직 중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직 중. 그러면 대통령이 그 국무위원을 때린 행위는요. 5년 임기 중에는 기소가 안 돼요. 네.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 네. 소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 빠진 사람이 그럼요. 예. 그래야 그 형평에 맞겠죠. 그러니까 재직 중에만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이가 네. 이번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재판을 쭉 받아요. 네. 그러면은 형사 피고인이 되는 거죠. 현재 형사 피고인입니다. 예. 기소가 됐어요. 예. 예, 예. 이미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형사 피고인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재명이가. 네. 근데 이게 재판이 질질 끌려. 네. 그래갖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네. 만일의 경우에.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딱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재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그냥 저 재판이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저 조문만 이제 놓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 이제 하여튼 요건 누굴 때린 것만 하시자고 쉽게. 예. 국무위원을 때렸어. 예. 그 행위는 재직 중에는 수사를 못하고 기소를 못하는 거죠. 예. 그 목사님 보면 형사상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예. 때린 행위에 대해서 그 이제 여의도 그 관할인 영등포에서 예. 대통령 오시라. 그 진짜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 예. 수사한 다음에 수사의 결과가 기소거든요. 예. 소추를 못한다는 말은 기소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뭔가면 목사님 주신 질문은 뭔가면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되겠지만 가정을 해서 가정에서 됐다고 봤을 때 꿈에도 생각하기 싫지만 예.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무위원을 때린 경우에는 소추가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뭔가면 이재명은 대통령 아니잖아요. 예. 지금 기소가 된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피고인 신분이에요. 예. 이럴 때 만약에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됐다면 예. 이미 기소는 돼 있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면 재판을 못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재판이 면제되느냐? 조문을 놓고 보면요, 면제도 될 수 없고 중단도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목사님. 예. 그 재판 핵심- 계속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핵심이 뭔가면 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때렸으면 소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됐었어요. 피고인. 예.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새롭게 기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임기가 시작된다면 새롭게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된 사건을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조문에 의한다면 목사님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재판을 받아야죠. 그렇죠. 예. 저는 저 조문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새롭게 누굴 때려가지고 때린 경우에는 소추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소추를 못한다는 뜻인데 이미 이것은 뭔가면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법 사실이에요. 예. 피고인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저기서 지금 기소가 된 것만 해도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4개째라고 그러더라고요. 4개 재판에 혐의는 9개인가 10개입니다. 예. 혐의는 그러는데 예, 예. 재판을. 네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서울중앙지검이나 어디 가서 지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하죠. 출퇴근을. 예, 예. 이제 이재명이는 지금 국회에 가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출퇴근을 해야 될 지금 형편이에요. 예, 3분의 1은 국회가 있고 예. 3분의 1은 서초동이나 그 검찰에 갑니다. 예, 법원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봤다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꿈에도 싫지만 네.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기소된 것이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뭐 유예를 받았다든지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 측을 그냥 딱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둔 게 아니라 상실돼 버립니다. 상실돼 버리면은 예. 그럼 유죄가 확정되면 상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기대할 것은 뭔가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예. 왜냐면 민주당 후보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선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는 3년 남았습니다. 예. 근데 재판이 4개 또는 5개 진행 중에 있죠. 예. 그중에 가장 민감한 게 뭔가면 위증 교사가 있습니다. 예. 위증 교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이번에 가을에 위증 교사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겁니다. 예. 그건 지난번에 유창훈이가 영장 기각할 때에도 그건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했거든요. 예. 기각한 그 친구도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1심에서 유죄가 나오죠, 목사님. 한 건이. 그러면 내년도는 고등법원 할 거 아닙니까? 예. 고등법원 또 유죄가 나와요. 만일에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오면요. 민주당은 다 파산해버립니다. 왜냐면 새롭게 후보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뭐 판사도 이제 탄핵할 겁니다, 이제. 겁박을 주느라고요. 하는데 이겁니다. 막말로 정말 꿈에도 생각이 싫지만 2심에서 유죄가 됐어요. 뭐 위증 교사가 됐건 대북 송금도 그렇건에 2심에서 유죄가 돼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올라갔어요.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새롭게 소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요. 저 헌법 84조에 의한더라도 이재명이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선됐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1년 만에 유죄로 선고가 되면 확정되죠. 예.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바로 상실됩니다. 그날로.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이걸 들고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나 들고 나왔는데 그냥 우리끼리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걸 한동훈이는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거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빨리 수사하지 않고 네. 질질 이렇게 끄는 이유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때까지 네. 이걸 그때쯤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거 끄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죠. 왜냐면 예. 철저히 잘못한 것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이재명, 문재인, 조국 중에서 예. 조국은 당연히 구속을 시키고 예. 문재인까지 USB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갖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면요. 적어도 한동훈이는 40조는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서훈 안보실장 선에서 이원석이가 끊었습니다. 예. 끊었을 때 한동훈과의 서로 이 논의를 안 했겠냐 말이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을 갖다가 또는 이원석이를 우리가 잘못된 건 뭔가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보면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그 공무원이 죽기 6시간 동안 문재인은 북한에 연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죽이지 마라. 둘이 관계도 좋고. 그럼요. 네. 왜? 그러니까 일단은 죽이지 마라라고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일을 대통령이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훈 안보실장까지만 법적 처벌을 하고 더 이상 그 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이원석 이 죽일 놈이다. 한동훈도 죽일 놈이다. 왜냐면 한동훈과 이원석이가 그 문제를 논의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은 그 당시 안보실장이 누구냐면 정의용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선에서 끊더라고요. 문재인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그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저 책임이 있는지 물어야 된다 라고 했으면요 이번에 이게 비참하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그때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놓고 이제 와서 84조를 말하는 이유는 근데 지금 이재명 너무 날뛰지 마라. 너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버스 지난 다음에 저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적어도 서해 공무원과 탈북 어민들 강제 북송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이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때 기소를 했어야 이런 192석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은 지금 저기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까지 목사님 범법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적은 없었거든요. 어떤 당에서 범법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놓은 일도 없잖아요. 없죠 목사님. 네, 그럼요. 그러면 우리 장학일 목사님 한번
그 전화 연결되면 한번 연결 좀 시켜줘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장학일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요. 그 측근에 있었던 이화영이도 그렇고 김용희도 그렇고 정진상, 김인섭이 정진상, 김인섭, 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유죄를 뭐 9년 받고 5년 받고 5년 받고 막 이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재명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아니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자 그런 얘기를 참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해요, 목사님. 참담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목사님? 법정에서 이재명이가 판사한테 정진상이를 한번 끌어안게 해달라 부탁을 했거든요. 그걸 또 판사가 허용을 합니다. 얘 개판이에요, 목사님. 어디서 예컨대 피고인이 다른 또 피고인한테 가서 끌어안을 수 있냐 말이죠. 왜 끌어안고 싶었을까요? 목사님, 이거죠. 야, 진상아, 미안하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예. 밝은 세상 온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참.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계속 방해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이 했던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그러고, 네. 또 이제 재판하면 1심 재판관을 또 이제 또 탄핵한다고 판사 그러고. 탄핵한다 또 하겠죠, 예. 이제. 예. 그럼 계속 이제 탄핵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하면은 미운 털이 벗겨가지고 더 많이 때리지 않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예. 미운 털 정도가 아니죠. 예.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해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190명이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판사들이나 검사들도요. 이게 뭐랄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예. 그러나 제가 볼 때 저는 이번에 검사들이 더 정신을 차린다고 보는 게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청을 없앤다는 거예요. 검찰청을. 예, 없앤다. 예. 조국이는 그래도 법을 좀 아니까 검찰청 없앤다고 안 하고요.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일체 박탈하고 기소청,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은 경찰에다 넘기고. 수사는 다 경찰에 넘긴다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겁박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검사들요, 대한민국 검사들 정신 바싹 차리고요. 정말 정의 구현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그런 검사가 돼야 됩니다. 예. 옛날에요.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막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예. 어떤 소문이 들냐면 경찰서를 가서 불질른다. 예. 왜냐? 범죄자들이 그가 기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록을 없애려고 가서 거기를 불을 지른다. 예. 그런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범법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다 범법자들이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은요. 예. 목사님 아시겠지만 경찰은 한 15만 명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뭐 9급이건 8급이건 7급이건 간에 한두 달이 건너면 경찰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경찰을. 제 말이 맞나 보세요. 맞아요. 한두 달이 건너면요. 예. 경찰을 꼭 만날 수가 있는데 검사는요. 전국에 한 2,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한두 달이 건너도 검사를 못 만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시니까 다 잘 만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보면 검사는 두 달이 건너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달이 건너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찰은 회유하기가 좀 쉽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검사는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검사들이 타락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찰에 비해서는요. 나름 그런 이제 더 법적 전문가인 것이고 또 프라이드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정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뺏어서 경찰로 넘겨요, 경찰로. 그러니까 문재인도 다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6.25가 일어날 때에도 파출소를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네. 공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이제 검사를 물론 검사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
네. 범죄자들에게는 범사들이 증오의 대상일 거예요. 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일반 국민으로서 사는 사람은 검사가 마약도 잘 단속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을 다 잡아줘야 그럼요.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 그러는데 이 정치인들은 다 이 검사를 아주 그냥 막 완전히 증오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판사까지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자, 아직 장학일 목사님 연결 안 되나요? 예. 그러시면 전국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실행위원장들이나 다 서명을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서명은 부정선거 규명. 장로님 그 생각에 지금 저 부정선거 규명하는 것에서 안양지청에서 지금 이게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일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배당된 것이지 안양지청이 기소한 건 아닙니다. 사건만 배당됐다. 사건 배당돼서 그럼 안양지청이 이제 수사를 하겠죠. 네. 한 다음에 이제 이건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혐의가 강하게 되면 이제 기소를 할 터인데 어떤 이 문제는 11시 10분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그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예. 여기서 조사를 한다고 또 1년 걸리고 예. 기소한다고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또 4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목사님 구별할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사건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 안 해왔잖아요. 안 해왔는데 이건 뭔가면 그러니까 7명이나 5명이 직무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고소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지났다 4년 지났다 재판 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이 염려하시듯이 예컨대 그냥 붙잡아 두고서 뭐 1년 후에 뭐 기소한다든지 2년 후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는 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만 애를 타지 이 사람들은 이걸 슬슬 갖고 있다가 또 그 검사들이 또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중대한 이 문제를 1년, 2년, 3년 이것은 선거에 관련된 나라의 중대한 기강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과거에 보면 안 되니까 예. 또 지금도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해서 사실상의 그 뭐 무언의 우리가 권고라든지 압력을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좋은 건 그 안에서 누가 양심 선언이 나와야 돼요. 네네. 양심 선언이 나오면 100억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억. 돈을 못 만들면 모금이라도 해서 주겠다. 그 전 목사님이 돈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지요. 아, 그럼요. 네. 교회를 팔아서라도 하실 분이고요. 팔아서라도 나라를 예. 살리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또 이 100억을 줘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전 국민이 예. 전 국민의 성금이 예. 100억보다 훨씬 더 많이 예. 모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나서겠다. 지난번에도 방송하니까 다 나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사님들이 빨리 이것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빨리 양심선언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조나단 목사님이 그 다시 만든 그 광화문 노래 있죠. 네, 예.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불이 납니다. 저기 기자회견한 것이 나오네요. 저 엄마부대 주옥순 권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기자회견하는데 노태악을 구속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구주와 변호사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 연결이 되나요? 이 담당 검사님이 김지윤 검사님으로 담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김지연 검사님에게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4월 10일 이 총선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김지윤 검사님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지윤 검사님, 4월 10일 총선은 선관위의 불법 조작으로 저희들은 이것이 올바른 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0일 총선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붕괴한 사실은 저희들이 4월 10일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놨습니다. 김지윤 검사님이 일단 이 노태악을 비롯한 이 부정선거 전산 관리자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검사님은 당장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들이 잘못된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 온 것입니다. 김지연 검사님, 이 나라가 부정선거로 얼룩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10위권의 나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지훈 검사님께서 이것을 올바르게 규명해 주셔서 이 선관위의 부정부패 이거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4.1 선거관리위원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주와 변호사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주와 변호사께서 지금 모두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는 지금 안양지청입니다. 이번에 그 반갑습니다. 부정선거를 구주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호나 함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입모양만 뻥긋뻥긋 하시면서 오늘 금붕어처럼 입모양으로 욕을 하시던 뭘 하시던 하시고 싶은 발언을 다 입모양으로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우리 전산학 박사 장재현 박사님께서 대검찰청에 선관위원장 노태악을 비롯한 선거정보과 직원들 총 7명을 고발을 했고, 그게 지난주에 여기 안양지청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을 한 거는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부터 해서.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발이요,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이번 고발마저 그냥 뭉개고 각하 무혐의 해버리면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뭐 특별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수사와, 마지막 아니죠? 네. 예, 말로만 제가 한 거고요. 물론 저희는 끝까지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정선거의 증거, 우리가 모든 여러 유튜브에서
증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작년 10월에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국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과 선관위가 공동 조사를 점검 결과 선관위의 모든 서버와 시스템을 할 수 있었죠? 해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킹을. 그래서 투표를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사전 투표한 사람이 본 투표에서 또 투표할 수도 있었고, 선거 결과 개표 결과도 다 조작질을 할 수 있었다라고 국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거를 아무런 대충 발표를 했겠습니까? 정말 확실한 거니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간단한 논리, 해킹을 할 수 있었으면 북한이나 중국 애들이 해킹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당연히. 도둑놈한테 문 다 열어 넣어 보세요. 그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거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국정원이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선관위가 또 발표를 해요. 없었다. 해킹은 없다.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하는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그러한 해킹과 부정선거는 조직적인 선관위에 가담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 가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다 그 해킹에 조력을 해야 가능한 건데 우리는 조력을 안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한 증거가 근데 올해 나왔습니다. 이 선관위 애들이 지난 10수년간 총 290건의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1건의 채용 중에서 비리가 몇 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91건 중에 비리가 291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게다가 면접 점수는 다 또 조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용 비리 이거를 선관위 한 명이 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 못해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러야만, 선관위 전체가 다 가담이 되어야만 이러한 조작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조작이 있었다고 선관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가 작년에 얘기했던 우리들의 조직적인 가담이어야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라고 한 이 선관위의 해명 결과를 선관위가 스스로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는 스스로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렇게 밝힌 거나 다름이 없고, 이거는 부정선거를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자유통일당 선거 결과 정말 황당하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우리 자유통일당 지지율이요, 올해 1월, 12월, 작년 12월부터 1%, 2%에서 시작해서 한 달에 1%씩 올랐어요. 3%, 4%, 5%, 마지막 선거 직전에는 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선거 당일날은 약 7%에서 8%까지는 나올 거라고 초등학생도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2.2%, 최소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까먹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까먹은 정당이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당도 이만큼 까먹은 정당이 없습니다. 자, 경찰 협조에 좀 잘 따라주세요. 예, 협조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혁신당이나 뭐 이낙연 당도 이렇게 많이 까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어느 한 여론조사만 이렇게 5, 6%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동일하게 5%에서 6%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선거가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쪽 좌파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4.15 총선이든 뭐 대선이든 지선이든 항상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하면 쟤들이 뭐라고 반박했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 부정선거 아니다. 왜? 여론조사 결과랑 똑같이 나왔다 이거예요.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그럼 여론도 다 조작했냐? 이런 식으로 저쪽 사람들이 주장했거든요. 그럼 그 주장에 따르면 이번 자유통일당 선거 개표 결과는 조작이 확실한 겁니다. 왜? 여론조사 결과보다 3분의 1밖에 안 나왔으니까. 조작이 100% 확실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번에 선거 부정으로 고발한 요지가 뭐냐면요. 전산 조작을 했다. 즉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거의 20%에서 30% 정도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납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근데 본투표, 사전투표를 거의 비슷하게 했고 최소 1,000만 명 이상씩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역대 어느 통계 결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모든 수학자, 통계학자, 전산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제가 저쪽 반박에 대한 재반박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저쪽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래 좌파 빨간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좋아한다. 그리고 우파, 그리고 상식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본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서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해봐도 좌파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우파들은 본투표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본투표는 좌파들은 사전투표 좋아하니까 사전투표에서 좌파들의 투표율이 많은 건 당연하겠죠. 우파들은 본투표 좋아하니까 본투표에서는 우파들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어도 너무 크게 나요. 거의 3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게다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하라고 했어요. 이쪽 진영에서도.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좌파들은 왜 사전투표를 좋아할까요? 언제부터 좌파들이 사전투표를 좋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좌파들한테만 무슨 집단적으로 누가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경향성이 생기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투표 결과를 역대 선거를 쭉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전투표에서 좌파들의 지지율, 개표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왜 갑자기 좌파들은
갑자기 대동단결해서 사전투표를 하기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사전투표에서 조작질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현상은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태도를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거소송은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을 대법원이요,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난 4년 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재판 1회 변론기일을 몇 년 만에 열었는지 알아요? 1회 변론기일을 3년 만에 열었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70년 소송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3년 만에 재판을 열고. 그런데 판결은 언제 선고했는지 알아요? 그 재판이 있은 후 한 달 만에 선고했어요. 한 달 만에 기각. 그리고 재검표든 무슨 서버 조사든 어떠한 증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이 고소와 소송까지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자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증거조사, 재검표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안 되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뻔한 거죠. 그리고요, 그때는요, 4년 전에는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여러 지역구에다가 증거 보전, 투표용지, 투표함 등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을 때 다 받아줬어요. 지역구에서. 그런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똑같이 제가 일부러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왜? 그때 다 받아준 거니까 이번에도 받아달라고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지역구 5곳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받아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 그럴까요? 법도 그대로, 신청한 것도 그대로, 청구한 정당도 그대로, 변호사도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신청한 마지막 하나, 그거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방송실.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희망, 여기 장학일 김기윤 목사님하고 연결시켜 검사님에게 주시라고. 우리는 모든 기대와 바로 응원과 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분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안양 지청장, 그리고 높게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그러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 전에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가 못할 거면 바뀐 후라도,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2-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뀐 검찰총장 하에서는 반드시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저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외치는 국민들도 이제 우리들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다들 힘이 빠지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화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옥순 대표님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자, 이제 장학일 목사님하고 부산에서 지금 부정선거 지금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장학일 목사님 한번 연결되시면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시민단체와 같이 연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중선 장군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자, 연결되었습니다.
장학일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통화했는데 잘 도착하셨습니까? 네, 잘 도착해서 예. 지금 오늘 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 점심 대접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대접하고 있구만요. 네네. 특별히 그 통계 보면 부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만 지금 한 게 아니라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일정은 여기 총괄하고 계시는 총괄 목사님이 계시니까 예. 한번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괄 목사님 누구신가요? 예, 우리 류필훈 목사님이십니다. 유필훈 목사님. 예. 말씀해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 오늘 행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행사가 4시부터 6시까지인데 4시부터 5시까지는 또 연사분들을 세워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교수님 여러분과 또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는 행진이 한 1km 정도 이제 많이 모이는 쪽으로 행진을 할 거고요. 저희들 부산에는 이제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안 믿는 분들조차도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고 오늘 또 나오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라 믿거든요. 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은 이번에 기대를 아주 한번 크게 한번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이 협력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동대표들이나 실행위원장들을 만나보니까 이번에 뭐 끝장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지금 장학일 목사님에 대해서 네.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지지가 대단하거든요. 지금 댓글을 받아요. 네네. 예.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오늘 그렇게 같이 모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 대국번 식구들, 자유마을 식구들은 물론이고, 예. 그리고 부방대 전체 시민 단체. 시민단체들도 같이 연합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젊은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호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큰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인터뷰하도록 하시죠. 이민호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요. 네네.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라고요. 수영구 실행위원장 이민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금정구에 지원을 하고 기장에 지원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장할 목사님이 주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증까지 사본으로 제출하는 확인서를 다 받아가 아침에 왔습니다. 예. 오늘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오늘은 일단 그 동대표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밑에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참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네, 지금 오늘 영상차가 와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영상차를 가지고 시도 같이 하고 할 겁니다. 날씨는 오늘 좋습니다. 날씨는 좋구만요. 네. 예. 장일 목사님 바꿔드릴까요? 예. 네네. 자, 장학일 목사님. 네네. 일단은 그 시민 선거관리위원회를 애워싸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여 명 일단은 모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시민운동가들이 켜서 상당히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장 목사님 요새 인기가 하늘을 찌르세요. 네. 다음 대선에서는 전광훈 목사님하고 두 분이 당내 경선을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목사님, 네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네. 좀 한 말씀 하시죠. 네. 예, 전국에 계신 우리 시민 또 애국 동지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애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요, 전국이 다 같이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도둑맞은 일이기 때문에 부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한국에 이제 사전선거를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찾아서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3개월 내에 다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와보니까 강서구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한마디 먼저 나누면 좋겠어요. 아, 부산에 있는 강서구죠?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강서구 시립위원장 하정전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한 표가 나왔는데요. 예. 22표를 우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몇 표요? 32표. 아, 32표? 예. 32표. 예. 네. 한 표가 나왔는데 32표가 지금 서명이 됐다는 거죠? 네. 아, 여기에 보니까 3,200표는 더 나왔겠네요,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자, 그리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연합적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지금 뭘 우리가 확인을 했냐면 진성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내가 거기서 투표를 했다는 지난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의 확인증을 띄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뭐냐면 본인이 투표했다는 본인 확인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본인 확인원을 사인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카피하고, 예. 이래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서 지금 이것을 고발 조치하고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준비하고. 네네. 그러면 부산에서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네. 또 서울에서도 하고, 네.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산에서 첫 스타트를 하는 거라 예. 정광훈 목사님이 엄청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다 함께 함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한 분을 내가 소개할 테니까 예. 그분하고도 또 한번 대화를 해보시죠. 어디에 누구신지 밝힐. 예,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요? 이혜선 장로입니다. 아, 이혜선. 예, 이혜선 장로입니다. 어디입니까? 부산. 부산의 B팀 총괄 대표입니다. 예. 지역은 어디입니까? 부산 금정구입니다. 금정구. 네.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5년여 동안 부산의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 이혜선 장로입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부정선거와 사전선거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앞에서도 그렇고 검찰청 앞에서 하고 무수하게 집회를 해왔고 토요일마다 우리가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이번에 하는 160차 하고 있는 그러한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하셨는데요. 네.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시민들은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사람을 접하기는 합니다만 하는 사람마다 전부가 다 이거 부정선거라 하는 거는 이미 대중화가 다 되었고 네.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이 검찰과 이 사법부가 완전히 장애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여기에 불러붙여서 이것을 사건화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서는 선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장로님. 우리 김성진 교수도 와 계세요? 아, 그래요? 네네. 김 교수님? 김 교수. 전준하 목사님? 네, 오늘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네. 네, 황중선 장군님하고 김학성 교수님하고 같이 셋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부산에 그 소식을 듣고 네. 정광훈 목사님 병원에 갔다가 네. 아주 힘을 얻어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이 전화로 하기는 그런데 얘들이 친밀하게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이 부정선거를 했다가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3.1운동 때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을 한 것처럼 부정선거 역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텐데 그 시작을 부산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마 사태든 뭐 3.15 부정선거든 이 시작이 부마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5.16 군사연명도 저기 박정희 소장이 당시에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산에서 오늘하는 행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예, 우리 부산이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유신 철폐에 관한 것도 부산과 마산이 먼저 그렇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호응을 얻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 부산이 진원지가 되고 또 시작점이 되어서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큰 기여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네네네. 감사해요. 예, 장 목사님,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장 목사님. 네네. 지금 이 운동이 예. 오늘 하루를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오늘 하루 스타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밀고 나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산, 대구, 대전, 뭐 전라도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이 내가 오늘 내려오면서 서울 시민 대표한테 서울에서도 일어나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 정읍을 계획하고 계시죠? 정읍에서? 네, 정읍 지금 일단은 부산에서 오픈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거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시는데 아마 정읍은 뺄래야 뺄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예. 지역에서 2,000여 표가 나왔는데 네. 정당 투표가 900표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한 것에 대해서 확인증을 확실히 받아놓고 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되게 부정선거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라의 입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번 이 혁명적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다시 구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이 이 부정선거를 지금 알아가고 있고 아마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행정부는 먼저 이 부정선거를 빨리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목사님. 네. 조심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잘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두 분이 방송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우리 황중성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셋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운데 조심하세요. 황 장로님. 예. 계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열불이 나네요. 열불이. 그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만든 그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같이 다녀오신 우리 황중선 장군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좀 근황을 얘기 듣고 오늘 얘기 좀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병원에 가셔서 지난번 정기 검진에 이어서 좀 필요한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 염려를 많이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병원에 가서 받은 것은 다 잘 검사를 받았고 또 계속해서 좀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실은 푹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모든 신경을 써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광훈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있죠. 나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부정선거도 반드시 결과를 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마 더운 날씨에 전국적으로 파라솔을 펴놓고 한번 파라솔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를 돌면서 서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이 파라솔이 필요한 분은 교회로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반드시 이 부정선거 규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염원입니다. 이렇게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멀리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전 목사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 여기서요. 우리 이제 황중선 장로님께서 지금 방금 오셨지만은 이게 부정선거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또 이제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황 장로님 어떻게 이게 불길이 막 번질 것 같습니까? 반드시 번져야 됩니다. 예. 사실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세계 탑10 안에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수준이 왜 이런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스트리아는 부재자 투표에 딱 봉투 3개가 봉투 5개가 봉함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3개월 내에 또 재선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월 달에 재선거 결과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오스트리아가 나라는 9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의 1인당 GDP 2배 이상 잘 삽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기독교 국가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부정선거의 정황이나 증거가 지금 차오도 넘치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꿈쩍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꿈쩍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기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번 이 기회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로부터 과연 대한민국이다, 과연 선진국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또 우리 사법부가 우리 검찰이 제대로 이것을 밝혀내고 제대로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에 의혹이 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나라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이것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성 교수님. 예. 지금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막 국민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북을 치게 하고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알아보고 근데 이번에 토요일 6월 6일 날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화문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물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는
바로 옆에 조선일보 있고 동아일보 있고 서울신문 있고 다 신문사도 다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같이 거기에 왜 이런 이 얘기를 보도도 안 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어디서 뭘 통제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자유통일당 예. 또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좌우가 또는 북한까지 합세해서 싫어합니다. 북한 김정은도 전 목사님이 걸림돌이고 민주당의 걸림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보수 우파 볼 수 있는 국민의힘도 전 목사님을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 바른 말을 말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서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님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일단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싫은 것 같이 듣기 싫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명시적이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여야 북한이 모두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목사님과 그 지지 세력들을 무시하고 짓밟아야 되겠다. 예. 그런 것이 이미 확립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집 앞마당에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반구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저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가 바로 저희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나 사면 초과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또 정의 구현을 놓고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이 나라를 또 이 나라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전 목사님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게요. 아직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 목사님을 계속 지켜주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참 저도 늘 광화문 광장에 나갈 때마다 바로 위에 유리창 너머로 다 보일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와서 한 줄이라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떠드는가 이걸 언론사에서 이걸 다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찬반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변론을 하고 이 많은 사람이 국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보도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죠? 근데 지난 주간에도 제가 봤는데 한국일보에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100여 명도 안 돼요. 거기서 발표한 것이 한 100여 명 됐는데 뭐 미군을 물러가라 어쩌라 그러면서 모여서 데모하더라고요. 그건 나오죠. 그것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돼서 사람이 개를 물어야 보도가 나옵니다. 개가 사람 물으면 보도 안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본말이 바뀐 상황이 될 정도로 썩었죠, 목사님. 하여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재명의 이화영 우리가 유죄가 판결 난 거 이걸 우리가 아까 좀 이야기를 했고요. 헌법 84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부정선거 문제만큼은 온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아니 왜 3.15 부정선거 금주열이는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거든요. 부정에 항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부정선거가 나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설교를 안 합니까? 왜 목사님은 이걸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대한민국을 깨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는 선거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 조상들이 일궈놓은 이 자유민주주의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황준성 장로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또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 북한이 오물 전단을 뿌려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역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거의 말기 상태로 들어갔다.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단, 심리전, 확성기 이런 선전 도구는 강한 책이 사용하는 심리전 무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전단을 뿌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번에 국방부와 정부에서 어제를 기해서 완전히 확성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그 확성기가 확성기 외에 또 방송 화면으로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성기는 전체적으로 한 4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정된 것이 24개 정도고 나머지 기타는 이동형입니다. 이것을 지금 개성을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에 지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시험 방송을 했는데 북한이 또 오물 전단을 투하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의 싸움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의 인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빨리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자유통일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정은이를 도와주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빈대 잡는다고 초가 상관 다 태운다. 참 저는 이놈들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걸 알고 우리 교회를 공산주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국민들도 이제 심기일전에서 정말 이런 공산주의, 이런 독재 정권, 이런 악의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학성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투표 직전에 여론조사가 6%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180만 표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3천만이 넘게 했습니다. 3천만이 잡아도 180만인데 지난 4.15 총선에는 이게 좌파들이 뭐라 하냐면 부정선거 없었다. 여론조사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4.10 선거에서는요. 우리가 6%면 180만 표인데 우리 전 목사님께서 리얼미터에게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정말 자유통일당을 몇 퍼센트 지지했느냐 3.4%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2%가 됐거든요. 3.4%를요 3천만으로 곱하면 102만이 됩니다.
이준석 당이 정확히 얻은 게 102만입니다. 우리가 3천만이 넘는데 3천으로 잘라 하더라도 3.4%면 정확히 102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정당과 같이 102만이면 의석을 2석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에도 전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읍에서 우리 자유통일당 지역구 후보가 계셨거든요. 끝까지 완주하셨는데 2,000여 표가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정당에 던져진 표는 900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건 건전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그 어려운 호남 지역에서 2,000 몇 표 얻었으면 정당 투표는요 2,000 몇 표를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900표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부산에서 드러난 것이 0표였는데 30 몇 표가 나오고 한 표였는데 32표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 뭐 투표 확인서까지 첨부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투표 확인서 첨부도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는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라는 것을 사후에 말하기가 어려운 헌정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가능하지 않는 사회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통일을 지지했다라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아니 한 표인데 어떻게 32표가 나오고 0표인데 30 몇 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다른 조작도 있었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든 또 공직자들이 자유통일당의 국회 입성을 다 부지불식간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았지만은 저 인간들은 들어와서 안 된다라는 것이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그냥 무효표가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뭐 버리는 것이고 그런 식의 것들이 서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마 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을 갖다가 무조건 갖다 이렇게 눌러도 또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의식 없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정당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북한이 거기에 합세하는 것이고 또 중국에 있는 팀들이 합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근본 세곤을 해서 잘못된 것을 뿌리 뽑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안 되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일에 매진해서 알맞는 결실을 맺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오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파라솔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내서 마침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면서 또 오후에도 계속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